안녕하십니까. 한신대 미텔슈탄트 연구센터 이동희 교수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미텔슈탄트 연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돕고자 강소기업 CEO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전문가이시면서 또 우리나라 중견기업 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을 특히 모신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취업을 도모하거나 또 사회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조병선 원장님은 사실 독일에서 미텔슈탄트, 독일의 강소기업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분입니다. 자, 그럼 조병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연구원장 조병선입니다. 오래전부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고요. 특히 독일의 미텔슈탄트와 히든 챔피언에 대해서 장기간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독일의 미텔슈탄트 그리고 히든 챔피언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어떤 단체이고 또 지금 원장님께서 계시는 한국중견기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4,600여 개의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중견기업 700여 개사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기업 분야의 유일한 법정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견기업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 중견기업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장님 중견기업, 네. 또 중소기업, 네. 또 강소기업 네, 이런 네. 말들이 많습니다. 많죠. 도대체 중견기업하고 예. 강소기업하고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중견기업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래에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네. 기업을 나눌 때 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다 대기업으로 갔었습니다. 아, 근데 한 5년 전에 네네.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네네. 중견기업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아, 예. 거기에서 이제 중견기업을 새로운 기업군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네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아, 대기업에는 이르지 않은 네. 그 중간층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정리하자면 중소기업은 아니고 예. 대기업도 아닌 아니요. 그 사이에 위치한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보면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되겠군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중견기업들의 매출 규모나 예.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일반 제조업을 본다면 네. 1000억에서 1500억 이상인 기업들을 네. 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단으로 보면 네네. 총 자산액이 10조 이하인 기업까지를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견기업들 중에서 네. 우리 학생들한테 네. 소개할 만한 그런 네. 회사들이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많은데 네네. 그 기업들을 업종별로 대표적인 거 네, 네, 소개를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일단 그러시죠. 요즘 뜨고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 네네. 업계 쪽에는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유한양이죠. 녹십자, 네. 종근당, 네. 그리고 요즘 셀트리온, 네네. 대웅제약, 네네. 일양약품 네. 이런 것들이 다 중견기업에 속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화학
분야 쪽에 보면 네네. 한국콜마라고 있어요. 네네. 한국콜마 아시죠? 네. 그리고 동진, 네. TK 케미칼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 제조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눈익고 귀에 네, 익는 업체들일 텐데 농심, 농심 뭐 학생들이 샘표. 맨날 먹으니까요. 네. 오뜨기,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사조, 네. 빙그레, 네. 삼양사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견기업에 속해요. 굉장히 친숙한 네. 학생들이 잘 아는 그런 것들. 네, 기업들이네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소속된 지금 한국 중견기업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연구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진짜 궁금한 질문, 여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기업들 보면 학생들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학생들이 가고 싶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예. 이런 중견기업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예.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그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견기업에 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도 네네. 저는 좋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네. 대기업보다 오히려 네네. 더 괜찮은 장래로 오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대기업에 가면 뭐 경쟁도 심하고요. 네네. 그리고 대체로 보면 뭐 40대쯤 되면 나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네네. 전개가 되는데, 네. 이런 알찬 중견기업을 가면 자기만 성실히 근무하고 역량을 발휘를 한다면 네네. 이런 중견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은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네.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급여 면에서도 네네. 적어도 저절자 초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임원급으로 가게 되면 뭐 차이가 많고, 네네. 하지만 초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 안 큰 난다는 차이가 게 안 나요. 조사 네. 결과가 네. 있는데,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자기가 잘 적응하면서 자리만 잡으면 네네.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고, 맞다. 회사가 커가면서 자기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저는 많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대기업보다 훨씬 장점이 되겠네요. 오래 근무할 수 오래 있고 근무하고 장점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네. 제가 가서 보면은 창업 초기부터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50대, 네네. 60대 초반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꽤 아, 많은 게 그렇군요. 중견기업의 네네. 특성이기 네네. 때문에 자기가 잘만 하면 괜찮다 이런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네. 제가 보니까 기업마다 다 달라요. 네. 기업마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을 가고 싶다 하면 관심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를 알고 네네.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 네. 대체로 보면 중견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일단 성실해야 된다. 일단 성실해야 된다. 네네.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네네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네. 천재적인 자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네. 것 같고, 정말 기업에 대한 로얄티도 있고 네. 성실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견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노력을 많이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견기업 연합회에서도 네. 회원 중견기업과 협력을 해서 네네. 그런 자합을 찾고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네네.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 1년에 한 번, 두 매년 번씩 개최. 매년 1년 하고 개최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네. 열고 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네네. 매칭을 했는데 네네.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그렇죠. 금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네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했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견기업 채용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네, 이건 우수 중견기업의 이제 중간 간부들이 참여를 하고 네네.
또 직무 토크 콘서트도 하고요. 네. 온라인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거든요. 네. 여기 거기 주소가 있는데 네네. www.fome/잡.com 네.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잡코리아 네. 슈퍼 기업관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중견기업 취업 정보 코너가 있거든요. 네. 이걸 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중견기업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참 정말 괜찮은 중견기업이 많은데 네. 학생들이 그럼 어디가 좋은 중견기업이냐고 네네.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학교에서 이걸 잘 설명해 드릴 만큼 그렇죠. 정보도 많지가 않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그 중견기업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산업부랑 네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1회 네네. 중견말이라는 말이라는. 여기는 보시면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네네. 우수 중견기업의 모습과 일자리 환경과 그들이 하는 일과 발전상들을 소개를 해요. 네네. 좋은 프로그램. 네네. 그거 한번 들어가시면 네네.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구나 네.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네네. 생각보다 중견기업 중에서도 근무 환경이나 네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네네.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학생들한테 상당히 그 좋은 정보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우리 원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학생들이 일단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품이죠. 네. 열심히 클릭돼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직접 그런 기업 박람회라든지 네. 또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아까 또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 중견기업 이런데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자질 같은 게 이제 일단 성실함이 요구되고 예. 회사는 충성도 이런 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하면서 뭐 또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중견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 자기 역량을 좀 키우고 네네.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네. 충실히 해서 네네. 자기 분야에서도 네네. 열심히 했구나, 네.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전공도 열심히 듣고 네네. 학점도 네. 평균 이상은 따야 되고 네네. 그러는 것 같고요. 영어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학 실력. 네. 꼭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네네. 제가 보니까 제2외국어 네네. 중에서도 영어. 요즘은 중국어, 네. 요즘은 베트남어, 네.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네네. 그런 인재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예. 미리부터 준비해서 학생들이 지금 길러야 되겠네요. 네. 외국어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이러한 중견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글로벌 기지를 다 갖고 있어요. 몇 개씩. 네. 해외에 네. 공장도 있고 네. 생산 기지도 네.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런 데 가면 네네. 글로벌 쪽으로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텔슈탄트라고 하는 독일의 독특한 기업 문화,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독일의 미텔슈탄트 하면 대체로 번역을 그냥 중소기업으로 네네.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독일의 미텔슈탄트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중견기업 중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는 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중간층 예, 중간층 정도로 번역하면 맞는데 두 가지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IFM 본이라고 예. 그 본의 그 중소기업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의하는 미텔슈탄트의 네. 개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500인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비즈니스로서 공개되지 않는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 수 3,000명까지도 네네. 미텔슈탄트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500인 이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애나 기업 가족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적으로 이제 한 3,000명 여기까지도 자기들 미텔슈탄트 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범위를 법에서 딱 정해놓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필요한 정책에 이제 대한 개념 정리를 해놨네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장님 사실은 짧은 시간에 참 좋은 정보와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우리 한신대학교에 참 먼데 귀한 네.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이제 저희 이제 오늘 초청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지금은 어렵고 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많이 막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 어려울 때가 또 금방 지나가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미텔슈탄트와 관련해서 미텔슈탄트 연구소 독일과 조인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 취업 기회를 갖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미텔슈탄트든 한국의 중견기업이든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조직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에서 꿈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하는 나라의 동량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미텔슈탄트 연구센터에서 마련한 강소기업 CEO 초청 영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현장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조 원장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신대 미텔슈탄트 연구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러 정보 그리고 현장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여러 새로운 정보들을 알리도록 노력을